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2대 소방학 38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계산 문제 중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계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이상기체라고 약칭을 했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도 싫은데 문장도 길면은 좀 싫어요. 올해 그 법규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자였죠. 그게 화재 예방에 관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두 개로 쪼개졌죠. 제목이 조금씩 이제 적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 그럼 이상기체가 무언가 먼저 잘 설명해 볼게요. 개념상 이상기체 계산 문제. 올해 22년도에 이게 나왔는데 거의 다 찍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는 건데 찍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이 문제가 과거부터 이렇게 빈출 문제였느냐? 어쩌다가 나오는 거지. 어쩌다가. 근데 요즘 들어서 계산 문제가 이제 잘 나오니까 계산 문제에서 이제 오늘까지 이상기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기출 문제 쭉 뽑아 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번에 우리가 그 탄화수소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그 계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상기체는 무엇인가? 가상기체라는 뜻이에요. 가상적인 기체. 우리 질량하고 무게가 다르다는 거 혹시 아세요? 설명은 했는지 제가. 무게라는 것은 중량을 말해요. 질량이라는 것은요, 무게는 위치에 따라서 그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500g인데 호주에 가니까 499g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죠. 질량은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질량이라고 하죠. 무게하고 중량하고 질량은 다른 거죠. 그렇듯이 보일러 법칙, 영국의 토마스 보일이 살았죠. 보일러 법칙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럼 후세 샬 있죠? 샤를 법칙을 또 제시했어요. 또 안 맞아요. 그 후세에 또 누가요? 괴리삭이라는 사람이 보일의 법칙하고 샬의 법칙을 합쳐서 보리쌀 법칙, 즉 보일샬 법칙, 괴리삭 법칙이라고도 하죠. 제시했는데 그것도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이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의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100도에서 끓으면 1700배 부피 팽창한다. 이것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풀이해내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나왔죠. 1700배. 근데 자격증 쪽에서는 1600에서 1750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계산해 보겠지만은 1700이 우리 시험 공무원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가장 근접한 거지 160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물이 100도에서 끓을 때 1700 부피 팽창하는데 사실 물이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을 해보면은요 물은 100도에서 안 끓어요. 그러면은 몇 도에서 끓으냐? 105도 전후에서 끓어요. 물론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은 뭐 107도에서 끓을 때 있고 103도에서 끓을 때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100도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7도에서 끓는다. 그럼 답이요 175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600은 아니거든요. 90몇 도에서 끓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적인 설명, 혹시 이제 공부 좀 하신 분은 방금 제가 보일러 법칙, 샤르 법칙, 괴리삭 법칙이 떠나서 이제 여기 조금 더 근접한 정확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우리 1700배 끊는다고 공무원 시험에 나왔는데 자격증 쪽에서는 1600도 답이 되고요. 1750까지 답이 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현대과학이죠. 아직도 과학은 시초입니다. 수학도 시초고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이 과학은 수학하고 과학의 기초에서 살고 있어요. 기초에서 100년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말 타고 다녔어요. 조선 말기죠. 근데 지금 100년만 이렇게 변화됐죠.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가 마이크로 어떻게 이런 거 강의합니까? 그리고 무슨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긴 거 말고요. 이상기체가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JD는 소방학 38번째.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기체란 이상유체. 유체가 뭐라 했죠? 기체하고 액체를 유체라 하죠. 그래서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의 이상기체, 가상적인 기체 방정식, 질량처럼 무게가 아닌 질량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든 공식이다 이거죠. 자, 실제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이며 이상유체란 점성이 없는 유체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한다 그랬죠. 즉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는 각각 재성질이 각각 다르므로 공통적인 학문을 정립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가상적인 상태의 가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 압력과 부피 등을 구해내고 있다. 요게 가상기체죠. 이상기체, 무게가 아니고 질량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앞서서 무게, 질량 혹시 혼동되는 분, 보이러 프로젝트 사례 혼동되는 분 다 삭제하시고요. 머릿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자,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공식은 어느 책이나 PV, NRT로 돼 있어요. P가 뭐죠? 압력, 프레스. V가 뭐죠? 볼륨, 부피죠. N이 몰수, R이 기체 상수. 상수가 뭐죠? 우리가 정해놓은 거 공식만 0.082를 암기법으로 이제 똥파리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습니다. 어차피 이걸 외워야 하니까. T는 켈빈이 주장했던 영국 켈빈이 절대 온도예요. 일반 온도가 아니고 도 K로 표시하는 거. 근데 다른 건 알겠는데 숫자가 있고 요거 273을 플러스해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73도에서 기체 부피는 제로가 되니까 15도 하면 273에서 15도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요걸 제가 변화를 시켜 볼게요. 몰수를 PV 이꼬르 M분의 WRT가 되는 거예요. 이 몰이. 그럼 M이 뭐냐? 이게 분자량이에요. 이산화탄소 얼마예요? 44죠. 수소 얼마예요? 아니, 이산화탄소 얼마예요? 28이죠. 이산화탄소 44, 프로판 4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죠. 수소일 C12 적어 놓을까요? 수소일 C12 N14516. 요거는 화학의 구구단 같은 거니까 꼭 알아야 한다죠. 원자량이죠. 원자량. 원자가 합쳐지면 분자가 된다고 했죠. 수소는 1이고 제일 가벼운 거죠. 세상에서. 탄소는 10이고 하이드로겐, 카본, 니트로겐, 질소는 14고 원자량이, 산소는 16이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 네 개면 충분한데 혹시 만점 방정을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네 개만 가지고 이제 소방에서 풀이가 되는데 두 개를 더 추가한다면은 복잡하니까 하지 말까요? 추가한다면은 그거 P31 황삼이까지. P가 뭐죠? 인이죠. 퍼스펄스 인. 서펄 황이죠. 황삼이. 황삼이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요거는 많이 했었죠. 수소일 C12 N14516, 516 군사정변. 수소가 제일 가벼우니까 1이고 C12 N14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죠. 요건 쉬운 거니까. 그리고 30이라고 32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주기일표 공부 좀 한 사람. 수소는 이제 제일 가벼운 거 1이고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니까 10이죠. 질소는 니트로겐 원자번호 7번이에요. 곱하기 2 하니까 14가 되죠.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일까요? 하면은 산소는 8번이죠. 그 원자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같은 원자번호가 15 정도 되겠네. 원자번호 16 정도 되고. 그렇죠. 15 아니면 이게 16이면 이게 15겠네. 원자번호. 그래서 원자번호에 정확하지 않지만 2를 2배를 해주면은 원자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CO2 같으면은 CO 같으면 일산화탄소죠. 그러면 C가 얼마예요? 12 플러스 O가 얼마예요? 16이죠. 그러면 28이죠. 공기 무게가 29라는 거 배웠죠? 그럼 0.95 정도 되죠. 그러면 1도 안 되니까 가볍다는 거죠. 공기보다. 공기하고 비교하죠. 기체는. CO2는요. CO가 28이죠. O가 하나 더 있죠. 그럼 16이 더 있죠. 그러면 44가 나오죠. 그러면 29. 공기 무게가 29니까 29면은 1.52가 되죠. 1.5배가 나오죠. 0.95가 나오지만 어바웃으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1.5배 무겁다. 시험에 나왔고요. 일산화는 공기보다 0.95배 무겁다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뜻이죠. 1이 안 되니까. 29를 1로 잡았을 때 1.59, 29를 1로 잡았을 때 0.95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했던 거죠.
지울게요. 지우지 말까요? 공간 아직 있으니까. 자, 분자량. 자, 분자량은 이제 원자가 합쳐진 거. 이거 원자 하나, 원자 0단어 하나가 원자고요. 0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면 분자라 가죠. 원자는 숫자의 개념. 몇 개가 있느냐?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2개고 탄소가 하나고 산소가 하나고 산소가 2개고 이런 개념이죠. 분자는 성질의 개념이죠. 이 성질하고 이 성질이 다르죠. 무색무치 무미의 유독성 기체고 무색무치 무미의 거의 무독성 기체죠. 이렇게 성질이 다른 걸 분자라 하죠. 일산화, 이산화는 분자고요. 원자가 합쳐지니까 0단어가 2개 이상이면 분자고 0단어 하나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의 무게를 원자량이라 하고. W는 뭐죠? 웨이트, 무게를 말하죠. R은 기체 상수고 T는. 그럼 이게 이제 보통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해요. 저기 있잖아요. TB, NRT. 그러면 이제 N은 N분의 W 이렇게 바꿨죠, 제가? 그죠? 그렇죠. 그럼 제가 만든 건 이제 제가 학교에서 유책학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수험생이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A하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수학에서. 그죠? PVM 니코브루 WRT 이렇게 된 책은 없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까먹으니까 이게 뭐였더라 하면 N분의 W. 여기 또 뭐였더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래서 요거를 개념식으로 사용했어요. 저쪽에. 원래는 없는 건데 제가 붙여놨어요. PVM WRT. 암기법은 PVM 우랄티사스다. 우리 피부가 안 좋으면은 면으로 된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폴리에스테르보다도. 피부 환자, PVM 우랄티사스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P가 뭐죠? 압력. V가 뭐죠? 부피. M이 뭐죠? 분자량. 한번 더 해봐요. W가 뭐죠? 무게. R이 뭐죠? 기체 상수 0.082. T가 뭐죠? 절대온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외우면 됩니다. PVM 우랄티사스다. 근데 주로 우리 시험은 부피를 물어봐요. 부피를. 부피 물어보면 간단하죠? 어떻게 되죠? 부피는 V를 빼면은 WRT 나누기 PM이 되죠. PM. 이렇게 되죠. 부피. 이쪽에 돼 있나요? 자, 그리고 이제 P는 압력 프레스고요. 1아이템. 그래서 부피는 보륨이고 N은 몰수인데 R은 0.08이고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해주면 되죠. 그래서 K로 변하죠. 도 C가 C는 섭씨 온도고 K는 켈빈 온도를 말하죠. 절대 온도. 자, W는 웨이트 무게, g을 기준으로. 그러면 1kg 같으면 1000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M은 분자량. 분자량 같으면 계산 한번 해봤죠. 분자량 지울까요? 복잡하면은 제가 잘 지우죠. 복잡하면은 머릿속에 오래 간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가면서 해야지. 그죠? 자, 밑에 거 뭐냐? 밑에 것은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건데 저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유척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학개론 안에 간단한 유척학이 어쩌다가 10년 지금 2번 나왔나요? 3번 나왔나요? 그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온 거니까. 근데 올해 공교롭게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자, 밑에는 이제 단위 환산해 가지고 다른 걸로 하는 방식인데 생략하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이제 제가 만든 공식. 그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변형한 공식. 만든 공식은 따로 있고요. 변형한 거. 이상기체는 제가 만든 공식은 없어요. 요게 보일도 실패했고 샤를도 실패했고 게리삭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보다 머리가 좋죠. 제가 만들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후레쇼바라든지 그 연령장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죠. 뭐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거 어디가 있죠? 여기 있죠. 자, 소방설비 기사 거 쉬운 것부터 들어가 봅시다. 그죠? 다음 중 1kg 소방설비 기사의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다음 중 1kg에 지금도 우리 책에 지금 들어가 있죠. 기본서에 혹시 나올까봐. 1kg의 탄산가스 1kg니까 이제 g이 다니니까 1000을 해주면 돼요. 1000. 탄산가스를 15도에서 대기 방출하면 몇 리터의 가스체로 되는가?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다 지워버릴까요? 그죠?
복잡하니까. 자, 이쪽에서 계산하면 되죠.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몇 리터이냐 부피를 물어봤죠. 여기 이걸 물어봤네. 여기다 계산할까요? 부피를. 그러면 해볼까요? P 압력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압력이 아무 말 없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압력에 살고 있어? 1아이템 1.0332kg/cm 1아이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분자량이 탄산가스 분자량 얼마예요? 아까 했었죠. 산탄가스가 CO2거든요. 44가 나왔죠. 그러면 44 분자량이 일단 분자량이 어디 있죠? 요거 M. W가 얼마예요? g이 단위인데 1kg니까 1000 곱하기 R은 상수라겠죠. 0.08이 어디 있어요? 기체 상수 요거 0.08이 이거 잘 보입니까? 오케이. 0.08이 똥파리라고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는 기억이 오래 가게끔 대변이라고 대소변이라고 지난주에도 하지 않고 똥오줌이라고 했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하고 20대 이산화탄소하고 할머니 80대 할론하고 20대 이산화탄소 비교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은 특이한 단어, 뭐 욕 같은 단어라든지 특이한 단어, 상처받는 단어 이런 거 1, 2, 3, 4, 5, 6 이런 건 암기법에 사용하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어울려요. 그다음에 T가 절대온도죠. 몇 도라겠어요? 15도네요. 그러니까 273 플러스 1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820에다가 288 곱해가지고 44로 나누면은 이게 537이 나와요. 나오겠죠?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기사 시험은 계산기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니까 요것은 암산으로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암산으로 우리 시험은 암산으로 하는 것만 나와요. 공무원 시험은 기사 쪽은 계산기 가니까 계산기로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573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거 그동안에 이제 강의하면서 외우라겠어요. 답을. 왜요? 기사 시험에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도 외우라겠어요. 그래서 고37 이진이 산시 고죠. 일본 말로 5가 고잖아요. 고37 고등학교 3학년이 7명이 있는데 고37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탄산가스. 그죠?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런 식으로 암기법으로 외우라고 했던 게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그죠? 자, 그다음에 2018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영도실 1아이템 이거는 이제 지금의 압력. 근데 영도라고 돼 있어요. 100도가 아니고 아까 15도도 아니고 그럼 273에 0이니까 273이 되는 거죠. 완전히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금의 압력에서 완전히 밀폐됐는데 지하에서 화재 발생했다. 외부에서 관측된 화재 현장의 온도는 400도다. 0도인데 400도까지 올라갔네요. 우와. 이상기체 조건에서 화재 전보다 화재 후의 실내 압력은 몇 배 증가했는가. 근데 앞에 소방서비 기사 문제는 계산하기 좋게끔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없어요. 온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암산으로 우리 시험은 가능하다는 거죠. 암산으로 할게요. 해설. 유착학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다. 영도실 아이템의 압력으로 제시된 조건은 온도뿐이다. 온도뿐이죠 지금? 섭씨 영도실을 절대온도 273이다. 그죠? 0 플러스 273이니까. 섭씨 근데 400도로 불나가지고 400도가 됐다네요. 그럴 수 있죠? 400도를 절대온도 바꾸면 어떻게 되겠죠? 273에서 273에 400 하면은 673도 K 절대온도로 673이 됐죠. 그죠? 그러면은 0도에서 400도 됐다. 실내 압력은 몇 배 증가했는가 그랬어요? 원래는 몇 도예요? 원래는 273인데 이거예요? 0도에서 400도 됐어요. 그러면 273인데 673이 됐어요.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몇 배나 증가했느냐 물어보면 673 나누기 673 나누기 273 요거 그럼 이게 나누기 하면은 이게
3은 안 되죠. 3 하면은 이제 700이 넘어가 버리죠. 2 하면은 500이 넘어가죠. 그래서 약 2.5배 정도가 나옵니다. 674 해볼까요? 2.7도 있고 2.3도 있네. 해봐야겠네. 암산으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 673 나누기 273 하면 일단 이해해야죠. 그러면 2, 3은 6. 제가 이런 거 잘하죠. 초등학교. 27에 14, 2, 5 하면은 이제 우리 4, 7, 6에서 2 이렇게 27 나오죠. 그러면은 27이 맞나요? 4, 7 맞고 6, 2 맞고 여기 127이 나오지. 그쵸? 뭐 안 맞더라. 그러면 이제 2, 50 5 해야겠네요. 점 하나 찍고 그럼 5, 3, 15 5, 7에 36 5, 20 5, 3, 15 5, 7에 36 5, 20 5, 7에 36 5, 23 아무튼 2.5하고 근접하네요. 그죠? 그럼 저기 2.7이 있고 2.3이 있는데 이 정도는 계산기 없어도 암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암산이 아니고 계산 이렇게 그 빈 공간에다가 5, 3, 15 5, 7에 36 5, 2, 13 13이니까 1365가 되죠. 1365 그래서 약 2.5로 이렇게 답을 합시다. 그죠? 자, 밑에 뭐가 있나요? 그래서 613을 214로 나누니까 2.46이 나오네. 46. 자, 계산이 조금 안 맞았어요. 2.5가 아니고 2.4로 해볼까요? 4. 4는 4, 3, 12. 127에서 4, 3, 12. 4, 7에 29. 4, 2, 9. 요거는 7 맞고 7에서 6에서 2 맞고 6에서 1 맞고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2.4, 2.5가 아니고 2.5 하니까 넘었잖아요. 2.4 뭐 이렇게 나가니까 2.5가 되는 거죠. 올림해 가지고 맞았어요. 아까는 2.5로 하니까 이제 좀 부족했는데 2.4로 하니까 좀 남았으니까 2.5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에 또 넘어갑니다. 해설 볼까요? 쉬운 이해 밑에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PV는 NRT에서 PV는 NRT T1, T2 T1, T2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주는 거예요. 공식 제시 조건은 그런데 제시 조건 온도뿐이에요. T1에서 T2 그럼 400도에서 0을 빼고 270 400도에서 0을 빼면 이제 뭐죠? 400 차이가 나죠. 400 그건 273 0도에서 400은 273에 673 그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압 P, V 부피 몰수 요거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지금 0도 대 400도는 273 대 673이 자, 그러면 올해 기출 문제로 가볼까요? 2022년 중앙통합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19년 동안 10년에 한 번 나온 거죠. 그런데 괜히 막 걱정되고 그래요. 자, 800도네요. 이제 아까는 400도였는데 자, 800도 일기압에서 황삼이 어디 있었어요? 아까 황이 31하게 했었죠? 수소일 C12 N14516 P31 황삼이 1kg 1kg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된 이산화탄소 황의 발생량은 얼마냐? 발생량이니까 역시 또 부피 구하라는 거죠. 거의 다 부피 구해요. 황의 원자량은 30이다 이렇게 줍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아까 했었죠?
황이 연소하면은 황이 산소를 만나죠. 그럼 SO2 이산화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풀어봅시다. V 이꼬르 WRT 분의 PM 요거 V를 주로 V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도 돼요. PVN NRT에서 할 수 있죠. P가 얼마예요? 1 아이템 1기압이죠. 1 곱하기 M이 얼마예요? 분자량이 황이 얼마예요? 32죠.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저기 사각 쳐진 거 있죠? 1대1이니까 바로 32로 바로 해주면 됩니다. 32. 그리고 이제 W가 1kg네요. 1kg인데 여기 1 하면 안 되죠. 1000 해줘야죠. 1000g, g 단위니까. 그 다음에 이제 0.08이 정해져 있고 0.08이 저 1kg를 1000g으로 바꿔야 해요. 뭐 같은 건데 이렇게 해야 계산이 저 제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몇 도예요? 뭐 800도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273 플러스 800 이렇게 해야죠. 아 이거 계산기 필요한가요? 뭐요? 그러면 1000이니까 하나 둘 셋 820이 되죠. 이렇게 하면 820 곱하기 273에서 800도 하면 1073이 되네. 1073 오 그러면 요거 1073에서 1000이라고 잡고 820이면은 82만이 되네. 82만이 넘지요 이게. 그래서 80 어바웃 3만 잡아볼까요? 그죠? 거기에 32로 나눠야 해요. 그러면 83만 하나 둘 셋 넷 어바웃입니다. 32 하면은 3 하면은 넘어가죠. 2 해야죠. 2하고 2, 4 2, 4 2, 3은 6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9가 되고 요게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6, 18 3, 6 6 정도 되네. 3, 6 2, 6 2, 7에 10 3, 7에 21 3, 6, 18 이렇게 2.6이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지금 1번, 2번, 3번은 답이 안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게 83만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2.75 하려면은 83만이 넘는다는 뜻이죠. 암산 되겠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 그죠? 계산기 이제 지금 수업 듣는 사람은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상 없이 이상기차 방정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은 820에 1273에서 800이니까 1073 그죠? 이렇게 하면은 8083만이 좀 넘어간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요. 더 없을 건데요. 그렇죠. 자, 다음에는 5분 쉬었다가요. 베르노이 정리. 베르노이 정리가 또 우리 간부보에도 나오고 또 비간부에도 나오고 또 우리 그 비행기가 왜 뜨는가 그 쇳덩어리가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라기보다도 개념이니까 우리 베르노이 정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제가 이 베르노이 정리를 제가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많은 칭찬을 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큰 건물 있죠. 100축 넘어가는 건물에 제가 진단을 좀 해줬어요. 왜 여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압력하고 부피 막 그걸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윈도우가 안 닫히고 바람이 세니까 이제 이 뭐죠? 그 도어가 이게 안 닫히고 또 엘리베이터가 문이 잘 안 닫히 엘리베이터 문 안 닫히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 건설의 그 건축 구조 기술사가 2번 내려왔고 이제 부산의 국제 기술사가 또 와가지고 저한테 또 질문도 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 이거 굉장히 조금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베르누이 법칙이라고도 하지만은 베르누이 법칙이 아니고 원래 이거는 베르누이가 법칙을 공식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일상에서 착각을 이제 오해죠. 오해하고 사는데 이해할 수 있게끔 계산이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10년에 한번 나온 꼴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요거 PVN 우라티사스 입는다 이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38회 제2의 소방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계산식 끝났습니다.